데카르트로 시작되는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데카르트 밑줄, 주체 중심 밑줄. 내가 중심이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의 이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나는 주체.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겠지.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을 사유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폭력을 경험하면서부터 주체 철학이 다른 걸로 바뀌게 되었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지. 왜? 주체가 지배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니까 그러면 폭력을 정당화해도 되겠네? 요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주체 중심의 사고방식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이제 레비나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레비나스 네모.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밑줄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다. 데카르트 주체 중심, 레비나스 타자 중심. 아직까지 문제될 거 없죠?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여겼었다. 레비나스 씨, 인간은 왜 사는 겁니까? 진정한 삶을 위해서요. 그게 뭔데요? 초월이요. 초월이 뭔데요? A에서 B로의 이행.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타자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데카르트 철학이겠지.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 기존의 철학에서는 자기중심적 존재. 누가? 주체가.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취급을 했다.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레비나스는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주체라는 말을 안 쓰고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타자는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타자성,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됐을까? 세 번째 단락.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를 했다. 세 번째 단락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주체성이지. 레비나스 씨, 도대체 주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네, 주체성이란 첫째,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즐기는 주체성, 단어 뜻만 보면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입니다.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향유하는 것에서 환대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먹어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의 나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이 됩니다. 의존하지 않고 혼자 누릴 때 자기성이 생기는 거다. 이러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입니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면서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가 없다. 괜찮나요? 그러면 눈에 띄게 이렇게 체크를 해볼까? 향유의 주체성은 세모, 그 다음에 얘 관련된 건 꼬불꼬불 밑줄, 그리고 환대의 주체성에 관련된 거는 밑줄을 그을 거예요.
스스로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 레비나스는 초월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향유만 하면 초월할 수가 없어. 그럼 초월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환대로 가야 돼. 환대의 특징을 찾으러 가야지.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레비나스를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타자의 출현이 있어야 초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 타자의 출현이 있어야 초월할 수 있어요.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합니다.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머, 조건이 있네요. 타자의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참다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환대라고.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는 거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나? 내가 내 맘대로만 살아도 되나? 내가 남을 지배해도 되나? 내가 남을 내 인생으로 끌어와도 되나? 의심을 하고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고, 그렇지, 타자는 나에게 요구만 하고 주체는 받아만 주니까 비상호적이지.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비대칭 관계가 됩니다.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타자가 주체보다 위에 있고 타자는 주체에게 요구합니다. 주체는 수용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비상호적이고 비대칭적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까? 타자를 환대하기 위한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까?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옆에 제가 써드린 거, 타자의 요구를 주체가 무조건 받아들인다라는 건 이렇게 또 화살표 표시해 놓을게요. 이기성을 제한하고 주체로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다. 타자는 어디에 쓸모가 있어?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 그러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라.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라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고,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레비나스 철학의 의 정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됐을까? 저는 뭐 그렇게 확 와닿거나 받아들여질 만한 생각인데 라는 생각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 16번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1번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합니다. 동일자, 자기중심적. 앞 페이지로 넘어올까요? 두 번째 단락, 동일자, 자기중심적, 타자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얘가 16번의 1번. 16번의 2번,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락, 환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요게 16번의 2번 관련된 거. 16번의 3번,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다. 세 번째 단락에
향유의 주체성.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고 개체의 고유한 행위입니다. 라고 해서 세 번째 단락 다섯째 줄에 있죠? 그러면 우리 또 옆에다 써야 되겠지. 얘가 16번에 3번. 4번.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볼게요.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자성은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거지 희생하는 게 아니네. 그쵸?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 될 것 같아요. 16번의 5번.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됩니다. 자기성에 관련된 얘기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 있죠? 여기 있네. 자기성이 성립합니다. 언제? 바로 위에 줄.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자기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번에 5번은 여기에 있죠. 16번 틀린 얘기 몇 번? 4번. 됐을까? 17번 보러 갈게요. 17번.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번 기억에 대한 거. 타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 이 이야기 우리 아까 옆에다 썼어요. 요거예요. 타자는 주체에게 끊임없이 요구함으로써 오케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이기성을 제한해주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구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로 서게 해준다.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준다. 17번의 답은 몇 번? 그렇죠. 주체를 열린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 17번 꽝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18번 보러 갈게요.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A 어딨나? 그러네요. 여기에 놓였던 참상 앞에 놓였다. 뒤로 넘어가서 쓸게요. 참상 앞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어디가 있노? 여기에서의 놓이다, 놓다, 놓이다 무슨 뜻이에요?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 어떠한 써볼게요.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 물건이 어디에 놓아지는 거겠죠? 18번의 답은 몇 번 할 거예요? 물건 찾으면 돼. 1번밖에 없어요. 새로 산 연필. 이거밖에 없지. 그렇지 않나? 물건이 책상 위라는 일정한 장소에 두어집니다. 2번.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다. 뭐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마음이 놓이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놓여졌습니다. 도로가 설치되었다. 하루빨리 다리가 놓여야 다리가 설치되었다. 꽃무늬가 놓인, 꽃무늬가 새겨진 이런 뜻인 거니까 플레이스드의 의미를 지닌 건 1번밖에 없다. 19번도 보러 갈게요. 쓱쓱쓱쓱. 19번.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보기 보러 갈게요. 아, 가가 누군가? 가 레비나스? 오케이. 뭐 일단 귀찮아도 한번 써봅시다. 레비나스. 레비나스와 가의 관점. 보기 보러 갈게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 타자는 나와 투쟁 관계에 있으며 타자는 나와 투쟁 관계에 있고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이다.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의 벗어나기 위해선 중재가 필요하다. 중재 동그라미.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인간은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됩니다. 중재를 누가 할 거다? 국가가 할 거다.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의 근거에서 성립합니다. 레비나스는 어떻게 주체성, 타자성에 관련돼서 타자에 의해 주체가 초월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보기에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이기적인 존재라 싸우게 되어 있거든. 그 싸움을 말려줄 국가가 필요해. 그 국가는 그러면 누가 세워?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죠. 19번에 일단 답 찾으면 몇 번이라고 할 거예요? 같이 읽어보면서 찾을게요. 레비나스는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 보기도 다르군. 레비나스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보기에서도 이기적이라고 했었지. 아니야. 욕망과 다르다가 아니라 보기와 같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둘 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1번 탈락. 2번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에헤,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건 가가 아니라 보기지. 보기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가와 다르군.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2번 탈락. 3번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 보기에는 타자는 뭐다? 적이다 라고 생각하죠. 가는 타자를 적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지. 그럼 3번 맞는 얘기지. 4번 가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의 근거에서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합의해라, 계약해라, 강제해라. 이거는 가는 해당하지 않고 보기에만 해당하는 얘기지. 4번 탈락. 5번 가와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선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라고? 아닐걸요? 보기에서는 국가가 있다면 상호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 투쟁을 멈추게 해야 되고, 투쟁을 멈추게 하려면 이기심, 욕망, 주체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겠지. 국가가 하는 일이 그건 거니까.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얘기. 보기는 제한할 거예요. 사람들은. 싸우지 말라고. 20번 보러 가죠. 학급 토론의 한 장면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A.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20번의 1번. A는 타인 외국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걔네들은 오고 싶어 해도 내가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괜찮죠? 2번. A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아니요. 계속 이기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거지. 2번 틀렸네. B 읽어볼게요. 살기를 찾아온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은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머, B는 뭐 하고 있어요? 환대하고 있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겠다. 3번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려고 한다. 맞죠? 레비나스도 그랬으니까. B가 외국인을 환영해야 한다라는 건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타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괜찮지? 5번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것이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됐을까? 네.